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2편 노인일자리 업무 시스템 사용법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용법은 시스템 화면 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환경 설정하시는 방법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이나 기관 등록하시는 방법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사업하실 때는 여기부터 여기 마감 관리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등록하시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이 구직 관리와 구인 관리 설명을 드릴 거고, 매 월별로 입력하셔야 되는 사업 운영 관리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고, 평가 관리는 이제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감 관리는 버튼만 하나 눌러주시면 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노인 일자리 업무 시스템은 참여자 어르신과 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cinework.or.kr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롬으로 접속을 해주셔도 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접속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크롬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사용 지원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크롬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환경 설정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들어가셔서 설정 버튼 누르시면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개인정보 및 보안 들어가신 다음에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버튼 누르시고 이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하셔가지고 이 두 번째 체크박스는 해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아웃 되면은 다시 설정해 주셔야 되니까 전체 기간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 해제하시고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초반에 설정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셨으면 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렇게 환경 설정은 끝이 났고, 그 다음 로그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기에 앞서서 처음 시스템을 사용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원가입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화면은 이제 메인 화면인데요. 이렇게 생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고, 그 밑에 기관 등록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뭐 공익활동 사업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사업이라든지 시니어 인턴십 사업 하셨더라도 저희 취업 알선형 사업이 처음이시라면 기관 등록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기관 등록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팝업창이 뜨고요. 취업 알선형 체크박스 표시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빈칸들 다 입력해 주시고, 기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클릭해 주시고, 나머지들 지자체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 수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빼고는 다 민간보조 언더바 취업 알선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신청 버튼 누르시면 기관 등록이 끝이 납니다. 기관 등록이 끝나셨다고 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개발원 관할 지역본부에 전화하셔가지고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본부에서 승인이 끝나시면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면 팝업창이 뜨고요. 여기서 다 동의함 이렇게 다 선택함.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쓰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신청 창이 뜨면요, 회원 유형은 수행기간으로 체크해 주시고 취업 알선형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거 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른 사이트처럼 회원가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려면 필수적으로 보안 서약서랑 접근 권한 신청서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버튼 보시면 각각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스캔본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까지 다 끝내시면 시청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또한도 개발원 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에 전화하셔가지고 승인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나는 이 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 하시는 경우는 로그인 하신 다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공인인증서라고 불리었던 공동인증서, 그 다음에 OTP, 휴대폰 로그인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OTP 로그인입니다. OTP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하셨을 때 썼던 이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핸드폰에 나오는 8자리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어플 이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플 이름은 요 상단 보시면요, iSign 플러스 OTP라는 이제 어플이 있는데요. 이거를 핸드폰에다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핸드폰을 등록하시면 한 번만 등록하셔도 언제 어디서나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OTP로 로그인이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상단에 취업 알선형을 선택해서 들어가 주시면 취업 알선형 업무 시스템이 나옵니다. 취업 알선형 업무 시스템 메인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상단에는 각 메뉴별로 바로 가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밑에 사업 계획 현황으로 나의 기관이 등록한 사업 계획 수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숫자는 저희 개발원에서 보는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 수행기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수행기간 걸로 로그인하시면 한 건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당월 실적 현황과 마감 현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등록한 실적 현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하단에 이제 공지사항인데요.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공지사항을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Q&A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행기관에서 게시판에 등록해 주신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알선형 시스템은 총 6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다룰 부분은 연간 사업계획, 그 다음에 구직 구인 관리, 사업 운영, 게시판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간 사업 계획입니다. 연간 사업 계획 탭에서는 연간 계획서 관리와 운영 보고서 관리 두 개 메뉴가 있는데요. 연간 계획서 관리는 1년에 한 번 수행기간 하나당 한 개의 사업 계획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획서를 등록하시는 메뉴고 그 밑에는 우리 사업이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등록하시는 최종 결과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서 관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연간 계획서 관리 들어오셔서 새로 등록하시려면 입력 버튼 누르시고요. 빈칸들을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 상단에는 민간경산보조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조로 뜰 거고 노인회는 노인회로 뜰 거고 지자체 보조는 지자체 보조로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들어가져 있는 것들은 채우지 마시고 빈칸들만 일단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빈칸들의 내용들은 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사업운영 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 버튼까지만 누르시면 저희 상위 기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행기관에서 임시 저장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상위 기관에서 승인을 해드릴 수 없고 꼭 저장 버튼 누르신 후에 심의 요청 버튼까지 눌러서 저희한테 상위 기관에게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서 저희한테 심의 요청까지 해주시고 나면은 이 화면에서 내가 등록한 사업계획서를 한 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그 조회 버튼에는 이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이 변경 심사 상태, 심사 상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방금 그 화면이고요. 이렇게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한 줄로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구장 표시 보시면요. 조회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 상태가 심사 요청 대기로 나오시면 말 그대로 임시 저장 상태신 거고요. 꼭 이 심사 상태를 심사 대기로 변경을 시켜주시면은 저희 상위 기관에서 승인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심사 요청 대기는 말 그대로 임시 저장 상태시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신데 만약에 심의 대기로 바뀌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려를 요청하여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연간 계획서 관리 메뉴에서 처음에 등록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저장 버튼까지만 누르시면 임시 저장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의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심사 대기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한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요. 심의 요청까지 해주시면 상위 기관에서 승인, 반려, 조건부 승인 요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만약에 심사 대기 상태에서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려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사업계획서 관리가 상위 기관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저 다음 탭, 사업 운영 탭에서 참여자에 대한 이력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간 사업 운영 보고서 관리 메뉴입니다. 운영 보고서 관리 메뉴는 1년에 한 번 저희가 지정해주는 날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끝나시고 나서 내년도 1월에 이렇게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한 줄만 나오실 거예요. 저희 수행기간께. 그래서 거기다가 이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첨부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은 운영 안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간 사업 계획 탭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구직 구인 관리입니다. 구직 구인 관리 메뉴는 저희 취업 알선형 사업 특성상 참여자와 기업을 알선시켜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메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구직 구인 관리 메뉴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참여자를 관리하는 구직관리, 하나는 기업을 관리하는 구인관리, 마지막은 참여자의 수행기간이 변경이 되었을 때 변경하는 메뉴,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인관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구인신청서를 제출해서 처음으로 이 기업을 등록하시고자 하실 때는 기업카드 메뉴를 먼저 들어가 주시는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기업을 등록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카드 메뉴에서 등록 버튼 눌러주시고요. 먼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중복 확인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중복 확인 누르셨는데 중복으로 뜰 경우에는 이미 다른 수행기관이 등록해 놓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바로 구인신청서 관리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복 확인했는데 처음 등록하는 데다 라고 하시면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들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서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기업카드 등록이 끝났으면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내가 등록한 기업카드 리스트가 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인신청서 관리 메뉴로 넘어가 주십니다. 여기서는 기업카드, 이미 내가 등록했던 기업카드를 불러와서 모집 공고 같은 걸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업자 번호를 먼저 입력하셔서 내가 등록한 기업카드를 먼저 불러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빈칸들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고요. 구인 제목, 형태 이런 거 다 입력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요. 모집 인원, 원래 옛날에는 00명 이런 식으로 입력하셨는데 이젠 이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명 모집할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 쭉 입력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담당자 정보 입력하시는 부분에는 지금 수행기관에서 등록하시는 수행기관 담당자분 이름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기업의 담당자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시저장 버튼 누르시면 말 그대로 임시저장이시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저희 직종이 타자로 쳐지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한국고용직업분류표에 따라서 직종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경비원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경비라고 검색해 주셔서 여기 경비원 입력해 주시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또 해당 화면에서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담카드입니다. 상담카드 같은 경우에는 구인신청서 관리에서 입력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업카드에서 등록하셨던 상담 내용이 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카드는 이렇게 리스트가 나올 것이고요. 여기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직관리입니다. 구직관리 같은 경우에는 구직 등록부터를 구직신청서 관리 메뉴에서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구직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구직 신청서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말 그대로 참여자를 등록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빈칸들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아까 사업자 등록번호로 중복 확인 먼저 했듯이 여기서도 주민등록번호로 먼저 중복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복 확인을 했는데 중복으로 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다른 수행기관에서 이 구직자분들의 신청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다른 수행기관에서 참여자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보창 뜨시면은 이관 요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뜰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수행기관에서 이 어르신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관 요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관 요청하는 수행기관에다가 승인을 해달라고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중복 확인을 누르셨는데 중복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또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요. 참여 이력 조회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취업 알선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노인 일자리랑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 이력 조회를 하셔서 타 노인 일자리에 참여 중이신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동의는 꼭 필수로 해주시고 아래 버튼 더 클릭하셔가지고 필요하신 사항 더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목록으로 가보시면 또 저희가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기관에서 등록하신 참여자분들 리스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참여자분에 대한 구직 신청서를 다 등록하셨으면 세부 리스트에서 상세 내역을 더블 클릭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상세 내역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구직 신청 상태에서는 한 줄이 보이시게 됩니다. 위에는 이제 기본 정보가 보이실 거고요. 희망하신 이력 쭈루룩 이제 쌓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알선 및 취업 정보가 뜰 겁니다. 지금 상태는 이제 취업 퇴사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퇴사하신 분을 기준으로 좀 샘플링을 가져와 봤는데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직 신청서만 등록하셨을 경우에는 해당 상태가 계속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직 신청서만 등록하셨을 경우에는 미취업, 희망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한 상태도 아니고 희망을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화면에서 알선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선 등록은 해당 화면에서 알선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세부적인 화면은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알선 등록 화면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속이나 희망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지금 등록하시는 알선 일자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선 구인 정보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직접 입력하실 수는 없고 찾기 버튼 누르셔서 이전에 등록하셨던 구인 신청서를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구인 신청서를 불러오셔서 등록해 주시고요. 나머지 빈칸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알선 소득 금액인데요. 시간제로 선택하신 경우에는 시급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선 내용 입력이 끝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취업 상태가요. 미취업, 알선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알선까지 끝났으면 이제 취업을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취업 등록 같은 경우에는 해당 화면에 아까 알선 등록하셨죠? 해당 화면에 취업 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취업 등록을 해주시는데요. 취업 정보 수정은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정보 수정 버튼 누르셨을 때 들어올 수 있는 화면입니다. 요 위에 거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희망 일자나 근무 형태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 알선 등록해서 이미 업체명이 들어와 있고요. 취업 일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시려면요. 해당 화면 더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팝업 창에다가 아까 취업 일자까지 입력을 해주셨죠. 그래서 퇴사 일자와 알선 일자 입력해 주시고 알선했던 급여 말고 실제로 얼마를 계약했는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제는 시급으로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퇴사일자 입력하시고 알선일자 입력하시는데 이 퇴사일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입력하셨다 그래서 퇴사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취업할 당시에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하시면 퇴직 버튼을 별도로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팝업창 보시면 취업일자는 알선일자 이후로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업하고 나서 알선해주는 거는 상식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죠. 그래서 알선 일자 또한 구직 신청서를 등록한 일자 이후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희망 상태가 먼저, 그 다음에 알선 상태, 그 다음에 취업 상태, 마지막으로 퇴사. 이렇게 순서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취업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여기 위에 상태가 취업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취업 등록을 다 하셨다고 실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꼭 밑에 취업 증빙 버튼을 클릭하셔서 근로계약서라든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와 같은 취업 증빙을 한 개 꼭 등록해 주셔야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참여자 어르신께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꼭 퇴사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퇴사 처리하는 방법은 취업정보 수정 옆에 있는 이 퇴직 버튼을 클릭하셔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퇴직 버튼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래 팝업 화면입니다. 퇴사 등록 창에서는요. 퇴사 일자와 퇴사 담당자 성함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취업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등록하신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사 일자랑 퇴사 담당자 등록까지 끝나셨으면 등록 버튼을 끝내서 퇴사 처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 처리를 한 경우에 다시 앞 화면을 보시면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상태가 지금과 동일하게 취업, 퇴사로 변경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참여자께서 앞선 회사에서 그만두시고 다시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실적을 등록하고 싶은데 이 퇴사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재희망 버튼을 누를 수가 없거든요. 다시 희망 상태로 돌아가셔야 취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취업, 퇴사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재희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르신을 재희망 처리하고 싶은데 취업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내가 수정을 하고 싶으면 수정은 하실 수 있는데 단 조건으로는 우리 기관에서 올해 등록한 취업 이력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슨 전년도에 등록이 되었다거나 타기관에서 등록한 취업 이력이라면 수정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퇴사 처리가 직접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저희 게시판 Q&A에다가 퇴사 처리 요청해 주시면 저희 개발원에서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직 신청서 관리에서 알선부터 퇴직 처리하셨던 내용은 두 번째 메뉴인 알선 취업자 관리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월 클릭하신 다음에 조회를 하시면 저희가 구직 신청서 관리에 있던 리스트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이렇게 급여나 증빙까지. 그래서 요거는 더블 클릭하면 해당 참여자의 구직 신청서 관리로 다시 넘어가니까 그 부분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담 카드입니다. 상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구인 관리 밑에 있었던 상담 카드처럼 구직 신청서 관리에서 입력했던 상담 내용이 해당 리스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도 가능하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상담 이력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 구인 관리 탭에서 마지막으로 수행기간 변경 승인 메뉴입니다. 요청 목록 먼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 구직 신청서 등록하실 때 주민등록번호로 중복 확인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관 요청하시겠습니까? 라고 떴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 이관 요청 버튼 누르셨잖아요. 그 경우에 그 어르신들 리스트가 이 메뉴에 나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리스트들, 이 요청 목록 메뉴에서 이렇게 리스트로 나옵니다. 내가 요청한 것들. 그래서 버튼은 요청을 취소하거나 다시 요청하는 그런 버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승인 목록입니다. 승인 목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승인을 해줘야 할 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행기관에서 저희한테 저희 홍길동 어르신 좀 주세요 라고 전화가 올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승인 목록 들어가셔서 조회해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뜰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승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 탭입니다. 사업 운영 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뉴가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집행 예산 관리, 그리고 보수 관리, 중복 참여자 관리, 그리고 마감 관리만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집행 예산 관리 메뉴입니다. 앞서 연간 사업 계획 메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사업 계획이 상위 기관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져야 여기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수행 기간만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월 총액 얼마, 2월 총액 얼마 이런 식으로 왼쪽에 나와 있고 1월달 클릭하시면 1월달 집행 금액을 각각 어디 항목에 따라서 집행을 했는지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제1편에서 저희가 표로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항목에 맞게 총액만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매월 5일까지 마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입력을 해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수관리입니다. 보수관리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분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월별로 쭉 뜰 거고요. 보수관리 메뉴에서 입력하시는 임금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간 평가하실 때 월평균 임금으로 평가가 들어가니까 꼭 챙겨주셔야 되고요. 사후관리에도 들어가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여자 어르신이 4월에 취업하셨다. 그런 경우에는 입력하실 때 4월부터 4월로 클릭을 해주시고 조회 버튼 누르면 4월에 취업 중이신 어르신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보수금액 일괄 복사를 입력하신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하실 거면 보수금액 일괄 복사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동 계산되어서 나오도록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참여자분들이 몇천 명씩 있으시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보수액 입력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취업 등록하실 때 입력하셨던 이 계약급여 요게 자동으로 이쪽으로 복사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보수금액 일괄 복사 먼저 버튼 눌러서 자동 계산을 하신 다음에 계약급여랑 다르게 보수를 받으신 어르신들 확인하셔가지고 수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왜 보수금액 일괄 복사 먼저 해야 되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보수금액 일괄 복사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 산출하기 때문에 수기로 입력하신 다음에 이 복사 버튼 누르시면 수기로 입력했던 내용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수기로 입력하신 다음에 일괄 복사를 누르시면 수기로 입력했던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꼭 일괄 복사 먼저 해주신 다음에 수기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저장이 됩니다. 다음 화면은 계획 대비 집행예산 관리입니다. 이 메뉴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수행기간에 예산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고 진척률이 얼마고 이 정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진척률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복 참여자 관리입니다. 중복 참여자 관리는 수행기간 평가 지표에도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노인 일자리 업무 시스템에서 이 위에 있는 사업들과 자동으로 근무 기간이 겹치는 참여자분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수행기간에서는 중복 참여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 화면 들어오셔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인해 주실 때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리스트가 나올 거고요. 수행기간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은 기준 사업의 조치 정보 4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치 여부에 나는 조치했다. 체크박스 표시해 주시고 오늘 날짜 입력해 주시고 참여자가 중복이 아니다 하는 그런 조치 내용들 아니면 실적 삭제하셨으면 삭제 내용 적어 주시고요. 이렇게 3개까지만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누르셔서 빈칸이 없도록 전부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고 발생 관리입니다. 해당 메뉴는 참여자 어르신한테 사고가 발생해서 뭐 산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시면 그때 입력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연간 개인별 총보수 현황입니다. 이 메뉴는 메뉴 이름대로 1년 동안 예를 들면 홍길동 어르신이 총 얼마 받았는지만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 되실 때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행기간 마감 메뉴입니다. 저는 이제 왼쪽에 보이시다시피 개발원이라서 이렇게 다 보이는 건데요. 지금 수행기간 입장에서는 메뉴 하나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매월 5일까지 마감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수행기간 마감 메뉴에서 5일 전까지 마감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기간 마감은 조회 버튼 누르시면 우리 수행기간 거 나오시면 한번 다 쭉 확인해 보시고 체크박스 표시하셔서 수행기간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감 일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월 그러니까 매월 5일로 세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메인 화면에다가 이번 달 마감은 며칠입니다 라고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5일이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뭐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거 판단해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꼭 메인 화면 마감일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은 업무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수행기간에서는 이렇게 3개 정도 Q&A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지사항은 맨 처음에 저희 취업 알선형 업무 시스템 메인 화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공지사항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해당 메뉴는요. 수행기간에서 매번 궁금하신 게 생길 때마다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을 좀 덜어드리고자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생기시면 이렇게 검색어 입력하셔가지고 해당 내용 찾아서 궁금하신 거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Q&A입니다. Q&A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신 게 생겼는데 자주 하는 질문에서 해결이 안 되셨을 경우에는 이제 Q&A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늦어도 4일에 한 번씩은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추가로 궁금하신 게 생겼을 때는 Q&A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편 노인 일자리 업무 시스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